이건 은행 담당자들도 잘 모르는 규정이라서 은행 담당자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출남자 대남입니다. 오늘은 특례보금자리론이나 생활안정자금 또는 전세대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제가 조금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문의사항 중에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추려서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영상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가장 큰 메리트는 소득 제한이 없고 DSR을 보지 않고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다 될 것 같지만 DTI라는 허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무주택자들에게 DTI라는 허들은 DSR보다 넘기 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단 어디까지나 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가정 하에서죠. 댓글로 많은 분들께서 본인의 연봉과 필요 금액을 말씀해 주시면서 DTI가 나는 몇 퍼센트인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쓰는 부동산 DTI 계산기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네이버에 DTI 계산기라고 쳐보시면 맨 위에는 파워링크가 뜰 테고 그 다음으로 있는 부동산계산기.com DSR 신 DTI 계산 이것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서 바로 DTI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현재 무주택 상태에서 생애 최초로 집을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연봉은 9천이고 구매하려는 집의 매가는 6억 5천. 80%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지 DTI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현재 기대출이 없기 때문에 5억 3천 80%에 대해서 DTI는 28%가 나오게 됩니다. 때문에 대출 진행은 무난하게 가능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대출이 있다면, 기대출이 있다면 여기 보시면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 카드대출 같은 대출들이 있습니다. 이런 대출 사항들을 입력하시면 이 계산기가 알아서 DTI와 DSR에 대한 계산을 해줄 겁니다. 만약 내가 특례보금자리론을 하게 된다면 DSR은 보지 않으니까 DTI 계산만 해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이런 DTI 계산기를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잘 입력하면 쉽게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대출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소득이 없어도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가지고 소득을 환산해서 대출을 진행하기도 하죠. 그런데 보금자리론 같은 공사대출은 조금 달라서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소득 환산이 불가하다는 거, 소득이 없어서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대출을 받았어. 이런 분들도 특례보금자리론 신청할 때는 불가하니까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또한 1주택자가 집을 살 때 특례보금자리론을 사용하면 처분 조건을 걸어야 살 수 있죠. 물론 기존 주택에 대출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기존 집에 대출이 있다면 그러면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는 게 처분 조건을 걸었으니까 기존 집의 대출도 무시해도 되는 줄 알고 DTI, DSR을 계산할 때 부채에서 빼고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포함되니까 주의하시고 물론 이런 경우에도 방법은 있으니까 급매로 매도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기존 1주택자가 새로 집을 살 때 처분 조건을 걸지 않고 새로 집을 사는데 기존 집에 대출이 있는 경우는 DTI 계산이 조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A라는 집에 대출이 3억이 있고 신규 B 집에 대해서 대출 4억을 받고자 하는 경우 B 집에 대해 신청하는 4억 대출에 대해서는 40년 상환을 신청했을지라도 새로 받는 4억에 대해서는 DTI 계산을 15년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 7천인 분이 대출 4억을 신청하고 대출 기간은 40년이지만 계산은 15년이기에 180개월을 입력했습니다. 저기서 말하는 기타 부채는 기존에 본인이 갖고 있었던 부채 3억입니다. 그러면 결과값이 76%. 저렇게 되면 집을 추가로 살 수 없게 됩니다. 나는 40년 신청인데 왜 15년으로 계산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이 규정입니다.
기존에 분양권을 보유해도 위와 동일하고요. 분양권 중도금 대출도 주택담보대출의 한 종류라서 위와 동일하게 적용되니까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대출자를 배우자로 변경하게 되면 위와 같은 규정을 피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금 날짜가 살짝 꼬여버린 경우에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내가 받을 잔금이 10월이고 내가 매수하는 집 잔금이 7월. 조율이 힘든 상황이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런 경우 매도인이 담보 제공을 해준다면 중도금 대출도 가능합니다. 특례보금 자리론도 가능하니 잔금 날짜 조정이 어려워지면 이 방법도 좋습니다. 물론 매도인 담보 제공이기 때문에 매수하는 집에 대출이 있으면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는 주택 구입뿐만 아니라 건물이나 상가에도 똑같이 적용되니까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예를 들어서 기존 대출이 없는 시세 5억짜리 비조정집, 그리고 B주택은 신규 매매가 15억 비조정 주택을 매수했습니다. 비조정이어서 60% 대출을 받으면 9억이죠. 필요자금은 6억입니다. 일단 계약금 1.5억을 넣었다 가정하면 부족한 자금은 4억 5천입니다. 이 경우에 A집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연간 한도 2억에 걸리고 대출을 받고 집을 사면 대출이 회수됩니다.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자금의 목적을 밝히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은행에 비조정 지역에 집을 산다고 밝혔기 때문에 연간 한도 2억 이상도 가능하고 이 돈을 가지고 집을 사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위 경우에는 A집의 60% 3억만큼 추가로 대출이 가능하고 이 3억으로 집을 사도 무방합니다. 이건 은행 담당자들도 잘 모르는 규정이라서 은행 담당자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보통 1금융권에서 가능한 규정이니 금리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 경우는 전세를 낀 것도 가능합니다. 매매가 15억에 전세가가 9억이라면 우리가 필요한 건 똑같이 6억에 계약금 1억 5천을 걸었으니까 4억 5천이 되고 A집의 60%가 3억이니 전부 대출이 가능한 거예요. 이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강의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틈새 규정도 생활안정자금이 폐지되면 한도 2억이 없어지고 추가 매수도 가능하게 바뀌니 사실 올해부터 굳이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금 잔금 진행 중인 분들 중에 저 경우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정소득 관련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DTI, DSR은 부부라 할지라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남편이 소득이 많고 부채가 많아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내가 주부, 즉 무소득자여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으면 주담대가 가능합니다. 대출에 대하여 어느 정도 공부해 보신 분은 부부 합산 소득이 2,400 이하가 되어야 신용카드 사용액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 조건은 그것 하나만이 아니고 대출 차주가 아예 무소득이어도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이 연봉 1억, 부채 10억이고 아내는 무소득인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만 많다면 대출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에 직장인 피부양자로 되어 있으면 일단 가능하시고 집에서 소소하게 용돈벌이로 스마트 스토어 하셔서 지역세대원으로 나올 때에는 사업자를 잠시 폐업하면 폐업 사실 증명원이 나오는데 이것을 제출하며 무소득으로 진행되오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쓰는 전세대출 금리는 7%대, 요 며칠 사이에 금리가 내렸다고 광고하는 건 3%대 후반 그리고 4%대 초반대라고 해서 갈아타려 은행을 찾아가면 10중 팔고 DSR 때문에 부결이 나는데 이유는 강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외에 전세대출을 받지 않고 보증금 5억 현금으로 박아서 살다가 이제 매수해야겠다 싶어서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려 해도 DSR 때문에 부결 나실 텐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냐면
집주인과 협의를 해서 2년짜리 계약서를 새로 쓴다면 은행에서 신규로 접수해서 올릴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DSR을 보지 않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